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9월에 또 첫 주말입니다. 예, 많은 분들 또 연휴 보내시고 나서 이제 9월달 가을이 됐습니다. 예, 가을이면 이제 말도 살찌는 이제 시절이고 또 하늘도 높고 공기도 좋고 뭐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미국은 워낙 넓은 땅이라서 뭐 방방곡곡마다 날씨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주 시청자분들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 제 나이보다 좀 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젊은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그래도 뭐 맨날 늘 그래프를 보면 50대 45세 이상 그분들이 거의 90%예요. 저희 시청자 분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 미국 뉴스도 나오지만 이제 은퇴 얘기, 그다음에 은퇴를 하면 이제 시간 부자라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돈 버는 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실 돈을 버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할 수 있으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일을 조금 덜 하고 경제적으로 좀 자유를 느끼려고 돈을 버는 건데 문제는 뭐냐? 사실상 이제 돈 버는 게 이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어쨌든 간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은퇴의 정의가 일을 한다고 은퇴를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 저는 은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안 하면 나는 먹고 살기 힘들다. 뭔가 경제적으로 매달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제 은퇴를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퇴하신 우리 우행 가족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돈을 벌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소일거리하고 돈을 벌 수 있지만 젊었을 때만큼 돈을 못 벌고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은 조금 이제 떠나 보내면서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뭐냐? 건강입니다. 건강이라서 제가 이제 우행을 한 5년 동안 하면서 확실히 느낀 게 야, 건강, 이게 진짜 관심사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료보험,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 또, 다른 또 생명보험이나, 그다음에 롱텀 케어 보험, 이런 거 관심도 많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본질적으로 건강해지는 방법, 우리가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돈을 벌자가 아니라 건강을 벌자. 오늘은 이제 건강을 벌자. 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이게 어떤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 공장에서 지켜내는 기계가 아니라서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맞는 방법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제 경우를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제 건강을 지키는 거 우리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의사 선생님도 못하는 게 있어요. 운동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운동은 결국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 항상 가면 그러죠. 간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당 수치가 높으니까 식이 조절하세요. 그 다음에 운동 좀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도 결론적으로 그거를 의사 선생님 붙어서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게 사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뻔히 아는 얘기지만 오늘 좀 몇 가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스페인 순례자길을 걸어갔다 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스페인 순례자길 뭐지? 그런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 스페인 순례자길 한번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키로로 한 50km 조금 안 되게 걷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열흘 정도 걷는 건데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을 벗삼아서 이렇게 쭉 걸어다니까 스페인 순례자길을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좋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스페인 순례자길을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때요? 그러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에 투자를 해서 아마 적어도 1, 2년 이상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투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투자하지. 왜? 10배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돈 벌어도 10배 남는 장사가 드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정도로 기분이 좋았어요. 한 달 조금 넘게 걷고 그리고 와서 적어도 제 인생에 몇 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꽤 건강해져요. 저는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머님을 기리는 느낌으로 이제 순례자길 갔다 왔는데 그전부터 가겠다는 생각은 쭉 있었지만 그전에 이제 어머님이 병환 중이시니까 이제 제가 장기적으로 떠나지 못했다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한 달 후에 아주 좀 툭툭 털고 순례자길을 갔다 왔습니다. 거길 가면
하루에 이제 보통 한 10마일에서부터 한 20마일 사이 정도를 걷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뭐 키로로 따지면 한 15km, 한 25km 예, 이 정도 맨날 걷는 코스가 있고, 야, 그거 걷는 거 장난 아닌데, 예, 터벅터벅 걸어서 한 8시간 걸립니다. 예, 어떤 코스는 한 8시간, 예, 어떤 코스는 한 6시간, 진짜 긴 코스는 한 10시간, 예,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그것도 배낭 메고 터벅터벅 걷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도 이제 용기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술래잡기는 80대도 완주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20대도 완주를 못하는 곳이 술래잡기래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비용 많이 안 들어가요. 만약에 비행기표가 이제 제일 크죠. 예, 유럽까지 가는 비행기표, 예, 뭐 프랑스까지 간다든가, 뭐 스페인까지 간다든가 이렇게 갖고 시작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프랑스 파리로 가는 비행기가 좀 싸죠. 예, 많이 있고, 그래서 파리를 갔다가 기차를 타고 그 레옹이라는 곳을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걷기 시작했고 쭉 걸어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도로 이제 스페인에서 뭐 다른 도시로 갔다가 이제 미국 오시고, 비행표 값도 비성수기에서 하면 싸요. 예, 뭐 저도 그때 얼마 안 줬어요. 한 5, 600불 줬나? 6, 700불 줬나? 예, 그리고 한 달 내내 돈 들어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1000불돈이에요, 1000불돈. 뭐, 물론 제가 이제 6, 7년 전이니까 물가가 더 올랐다 감안하더라도 1500불이면 돼요. 왜? 돈을 쓰고 싶어도 돈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한 3, 4일은 그냥 시골길을 다닙니다. 시골길에는 초이스가 없어요. 그 다음 마을에 도착하면 어떤 마을은 너무 조그마해서 식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식당이 있을 곳도 아닌데 순례자길 코스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을 위해서 그 식당을 오픈하는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 가면 그냥 뭐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냥 뭐 10유로에 뭐 저녁 식사 그냥 뭐 초이스도 없어요. 예. 그런 데가 뭐 3, 4일 지나가다가 한 3, 4일 지나면 조그만 도시가 나옵니다. 예, 거기 가면 이것저것 좀 맛있는 것도 좀 드실 수가 있는데, 그 뭐 스페인 물가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예, 뭐 지금도 뭐 그렇다고 하고, 사실 뭐 멕시코 물가보다, 예, 오히려 멕시코 관광지 물가보다 더 싼 곳이 스페인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뭐 하루에 30유로? 예, 30유로면 남아 돕니다. 남아 돌아요. 예, 그리고 숙소, 예, 이것도 알베르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도미트리, 예, 식으로 쓰기 때문에 어떤 곳은 그냥 무료로, 예, 하고 그냥 도네이션만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뭐 받아봤자 뭐 10유로, 예, 뭐 그렇게 받고, 사설인데 뭐 20유로 받는 데도 있지만, 미리미리 부진하면 그냥 그 한 10유로짜리 뭐 이런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고, 며칠 만에 도시를 가잖아요. 그럼 그 도시에서 이제 뭐 좋은 호텔에 한번 있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고, 혹은 같이 다니다가 생긴 친구들끼리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펜팔로냐라고 그 황소 축제를 하는 곳인데, 그 도시 갔을 때 이제 같이 걷던 분들이랑 몇 분이서 집을 하나 통째로 빌렸어요. 에어비앤비로. 그래서 하우스를 하나 통째로 빌려갖고, 오히려 그것도 뭐 큰 돈 안 들었습니다. 각 한 사람당 한 10유로, 15유로 이렇게씩 차출해갖고 집을 빌려갖고 뭐 거기서 빨래도 하고 재밌게 다 같이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한 1000유로, 예, 1000불, 예, 1000불, 1500불 뭐 이 정도 하고 비행기표 값이 돼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뭐 큰 부담은 없을 건데, 순례자길 갔다 오니까 우선 몸은 엄청 좋아졌어요. 예, 살이 뭐 20파운드 쫙 빠집니다. 금방 빠져요. 예, 한 달 걷는데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엄청 먹어도 빠집니다. 그리고 다리도 튼튼해집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와서 정신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정신적으로 왜 좋냐? 시골길만 걷다 보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의 오감이 다 살아나요. 예, 풀소리, 새소리, 벌레 소리 막 이런 것만 듣고 있다가 한 3, 4일에 한 번씩 도시를 가잖아요. 예, 그러면 불안해요. 차 소리가 공포스러워요. 길에 지나간 차가. 그렇다고 이렇게 차가 많은 곳도 아닌데, 그럴 정도로 인간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음악을 듣는다고 이어폰을 끼고 시골길은 걸어놔도 뭐 아무 사고 날 게 없어요. 왜? 뭐 차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다니는 곳고 그냥 사람만 걸어 다니는 곳이니까, 오솔길이니까 사고 날 게 없어요. 그냥 안전해요. 그 세상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한 달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저는 스페인 순례자길 시간 부자인 분들 한 달 투자하시잖아요.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투자하시고 뭐 한 1500불, 예, 2000불, 뭐 비행기표까지 한 2000불, 2500불, 예, 투자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는 감히
1, 2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래잡기 요거는 제가 많이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뭐 많이 안 좋아졌어요. 지난 한 5년 사이에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예, 코로나 기간 동안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은데 나이 들어서 나이 쌀이다. 예, 이런 비겁한 변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서 꽤 재력들 좀 있으신 형님들, 누님들 이렇게 보면 재력은 있으신데 몸 상태가 과히 안 좋아 보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지. 일을 안 해도 돼, 그분들은. 그 다음에 재산도 있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몇십만 불도 충분히 쓸 수 있어. 그런 분들이 왜 몸 상태가 그 모양으로 놔둘까? 그걸 볼 때마다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그게 제가 뭐 쓴소리 한다고 바뀌진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나쁜 소리는 안 해요. 아, 이렇게 되면 뭐 큰일 납니다. 이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뭐 저만 그런 얘기 했겠어요? 닥터들 다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예, 맨날 선생님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예, 요거 뭐 당 빼셔야 됩니다. 뭐 잡곡 드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어봤겠어요? 한두 번 들어봤는데 뭐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 죽습니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깨우쳐야 돼요. 본인이 깨우쳐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제 몸 관리를 되게 못했어요. 못하고 와서 이제 임플란트를 좀 하고 나니까, 아, 몸 관리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저는 키토 다이어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키토 다이어트가 뭐 아주 훌륭한 다이어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약간 변칙적인 방법이에요. 키토 다이어트의 이론은 간단한 겁니다. 예, 몸에 탄수화물을 전혀 섭취를 안 해요. 탄수화물을 섭취를 안 하고 고기, 지방만 먹습니다. 그것도 지방을 거의 70%, 고기를 30%로 먹어요. 그래서 프로틴만 채우고 지방을 자꾸 채우고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 몸이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 그러면서 키톤 바디라는 걸 몸에서 생성해요. 예, 포도당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게 생성되면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머리가 맑아지고 또 한 가지가 몸에 있는 이 지방이죠. 예, 이걸 녹여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좋아요. 효과는 좋은데 난 죽어도 밥 안 먹고 못 살겠어. 예, 그런 분들은 이거가 진짜 고역이에요. 절대 못 해요.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참치캔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키토 다이어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삼겹살만 구워서 먹어도 되고 밥 없이 참치캔만 한 캔 먹어도 되고 고기만 구워서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키토 다이어트가 적합하다고 했는데 잘 맞았던 거죠. 되게 잘 맞고 간헐적 단식을 했습니다. 점심때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저녁 8시 사이만 밥을 먹었습니다. 딱 한 달 그렇게 하니까 바로 거기서 8kg 빠지더라고요. 한 달 만에. 근데 이거는 이제 저한테 잘 맞는 거고, 이제 흔히들 이제 정석적인 다이어트, 예, 그러면 이제 뭐냐면 골고루 먹는데 칼로리를 줄이는 거죠. 내가 하루에 쓰는 칼로리가 뭐 예를 들어서 2,500칼로리인데 2,000칼로리씩만 먹으면 예, 몸무게가 빠져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거기는 뭐 야채 먹고 브로콜리 먹고 뭐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보편적인 건강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싫어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 저는 그 컬리플라워는 잘 먹는데 왜 브로콜리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브로콜리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야채만 먹어서 배 채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정통적인 다이어트 방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맞는 다이어트 방식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는 살 빼는 게 아니에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몸무게만 재봐요. 몸무게만 재보는데 제가 왜 다이어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몸무게가 적고 삐쩍 마른 분도 건강상의 문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른 비만입니다. 몸이 삐쩍 말랐는데도 뭐 당이 높아요. 혈압이 높아요. 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몸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저도 뭐 재작년에 건강검진도 받고 그랬지만 제가 그렇게 위험한 수치까지는 아니었어요. 위험한 수치까지는 아니었는데 아직까지 젊으니까 예, 그나마 이 우행 안에서는 젊은 거지. 뭐 사회 나가면 젊은 나이인데 그래도 이제 55살 아직까지 젊은 나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혈압약을 먹을 만큼 혈압이 올라가지도 않고 당뇨약을 먹을 만큼 당이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다 그냥 완전 턱걸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턱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몸을 재보니까 이 내장지방 수치가 꽤 많이 올라갔어요. 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배만 볼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말랐는데도. 그분들은 피하지방이 아니에요. 내장지방이에요. 내장지방이 훨씬 위험해요.
내장 지방이 당연히 우선 간 지방 쌓이고, 지방간이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 지방이 쌓이고, 만병의 근원이에요. 만병의 근원이고, 이게 많아지면 여러분이 이제 인슐린 컨트롤도 안 돼갖고 당뇨병에 걸릴 수 있고, 당뇨병에 걸리면 이제 별의별 또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뭐,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임플란트 못 해요. 당뇨가 심하면 임플란트라도 뼈에다가 임플란트 박으면 이게 이식이 안 돼요. 그럼 틀니로 살아야 돼요. 틀니와 임플란트에 사람이 밥 먹는 기쁨은 천차만별이에요. 밥 먹는 기쁨이 둘째가 아니에요. 틀니를 해갖고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럼 사람은 더 안 좋아져요. 임플란트를 해서라도 고기도 잘 먹고 뭐든지 잘 먹어야지 건강해집니다. 자, 그렇죠. 예, 근데 진짜 당뇨 심하면 진짜 뭐 발끝에 같은데 막 문제 생기죠. 살 썩어 들어가죠. 심하면 진짜 다리 잘라야 된다는 분도 생기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자, 그리고 이제 피 걸쭉해지고 이제 언제 문제 생길지 모르죠. 예, 혈관 언제 막힐지 모릅니다. 심혈관 질환 이런 같은 거 많이 생길 수가 있죠. 혈압 높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피를 묽게 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스몰 도스를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예, 뭐 바이타민 C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좋다 그런데 바이타민 C가 약은 아니거든요. 예, 건강 보조제일 뿐이지. 그래서 바이타민 C 같은 거 너무 신봉해 갖고 이것만 먹으면 나을 거다. 그래갖고 바이타민 C를 갖다가 1000ml씩 드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예, 바이타민 C는 암만 먹어도 몸 밖으로 필요 없으면 배출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예, 근데 먹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바이타민 있어. 뭐 A, 뭐 K, 뭐 D,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바이타민이 있고. 하여튼, 근데 그런 걸로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이어트가 중요한 거예요. 다이어트는 뭐냐? 몸에 적정량의 근육, 그 다음에 적정량의 체지방, 예.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그 혈당 같은 거, 그 다음에 혈관 안에 상태 같은 거, 이런 거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지 좋게 만들죠? 예. 여러분 화장실 가갖고 우리가 화장지 쓰잖아요. 근데 신문지 쓰면 나중에 화장실 어떻게 되죠? 막히잖아요. 뚜러뻥으로 뚫어야 돼요. 예, 난리가 나죠. 뭐 화장실에 물 넘치고 난리가 나죠.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만 드세요. 좋은 걸 먹어야지 인간의 몸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양이 젊은 때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재료, 식재료 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고기 막 좋은 거, 왜냐하면 조금씩밖에 안 먹으니까 고기를 좋은 거 사와요. 막 파운당 4, 50불짜리 이런 거 사와요. 애들 키울 때는요, 뭐 그때는 물가가 뭐 지금만큼 비싸진 않았지만, 예, 그때 당시에도 30불, 파운당 30불짜리 고기 사오잖아요. 애들은 진짜 너무 소처럼 먹기 때문에 감당 안 돼요. 집에서 고기 파티 한 번 하더라도 몇백 불씩 깨시면 부담스러워요. 애들 키울 때는. 근데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우리 좀 시간 부자 대신 우리 형님, 누님, 아버님, 어머님들은 이게 본인들 위해서 진짜 좋은 거 드셔야 돼요. 예, 고기도 좋은 거, 야채도 좋은 거, 과일도 좋은 거, 비싼 거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거 비싼 거 드셔봤자 어차피 조금밖에 안 드셔. 양이 적어. 젊은 만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리고 이게 약값보다 싸요. 결론적으로. 좋은 음식 먹는 게 약값보다 쌉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느껴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무슨 의학적인 얘기 전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무슨 뭐 박사의 논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주변에 많은 분들, 근데 여러분의 댓글들, 뭐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보편적인 분들. 왜? 저는 우행을 5년 동안 하면서, 이 시니어 분들의 이제 건강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느낀 바가 많아요. 지난 5년 동안. 그래서 저도 5년 동안 많이 바뀐 것 중에 제일 큰 건 뭐냐면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돈 아끼지 말자는 거였어요. 저는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할 때 네 입에 들어가는 거 돈 아끼지 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 집에 비싼 고기를 사오고 싶은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비싼 고기를 집기가 선뜻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싼 고기를 사왔고 돈도 돈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비싼 고기든 뭐 적당한 고기든 잘 먹어 애들이 한창 클 때는. 예. 근데 나이 들면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먹어도 좋은 거 먹어야죠. 우선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거는 다들 수긍하실 거예요. 그죠? 예. 뭐, 인풋이 나쁜데 아웃풋이 좋을 게 없어요. 뭐, 몸에 들어가는 게 다 쓰레기인데 몸이 좋아질 리가 없어. 몸에 들어오는 거는 다 좋은 거 쓰세요. 신선한 과일, 신선한 거, 올게닉,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 예, 이런 거 드세요. 그 대신 중독되는 것만 안 드셔야 돼요. 중독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흰 쌀밥, 흰 설탕, 흰 밀가루, 예, 이런 같은 건 중독이 되죠. 중독이 되니까 이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제대로 움직이려면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도, 요건 제 나름대로 철학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운동하는 방법 많이 나와요. 예, 그러면 뭐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뭐 이거 나중에 안 고쳐집니다. 저는 그게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그 얘기 하죠. 스쿼트 100개 하세요. 100개를 어떻게 해? 예. 거기 뭐 유튜브 나온 거 보면 뭐 폼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예,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하는 스윙만 하세요. 예, 이렇게라도 100개 하세요. 돼. 왜 안 돼요? 팔굽혀펴기? 예.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하세요. 100개 해요. 왜 안 돼? 해. 그 대신 100개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스쿼트 10개 하시고 한번 숨 쉬고, 네. 그다음에 푸시업도 10개 무릎 대고 하세요. 그럼 10개 금방 합니다. 예. 하시고 숨 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100개씩 채웁니다. 그러다 보면 몸에 힘이 남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스쿼트 더 깊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푸시업도 이제 무릎 대고 하다가 무릎 떼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이제 뭐 푸시업 바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했고 더 깊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게 행동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먼저 이제 스페인 술래잡기를 말씀드렸지만, 그게 참 좋은 게 뭐냐면, 걷는 거는 참 좋아요. 왜 걷는 것도 요즘에 뭐 유튜브 보면 너무 정보가 많아요. 뭐 인터벌 훈련을 해야 된다. 뭐 중간에 뭐 뛰어야지 뭐 유산소 운동해갖고. 여러분 뛰기 시작해봐요. 운동 안 하던 분들 15분도 못 뛰어요. 10분? 10분도 못 뛰어. 10분 하고 헥헥거리고 그냥 집에 갈 바에 그냥 걸어서 1시간 다니세요. 그게 하다 보면 이제 걷는 게 너무 편하잖아. 그러면 이제 좀 빨리 걸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편하지만 그때부터 뛰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바른 자세로 1시간씩 해요? 못 해요. 바른 자세로 스쿼트를 어떻게 100개 합니까? 저도 진짜 체질이 바닥이 된 다음에 느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검도를 다시 시작해갖고 이 팔을 보니까 팔이 앙상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팔이 좋았어요. 왜냐면 테니스도 치고 옛날에 검도도 하고 지금 팔보다 1.5배 됐던 것 같아. 이만큼 됐던 건데 팔이 너무 앙상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벅지는 더 앙상해졌어요. 예, 허벅지는 진짜 한때 제가 허벅지 둘레가 막 27 뭐 이렇게 나왔어요. 28 거의 축구선수, 프로축구선수 허벅지만큼 나왔는데 지금은 22도 나올까? 예, 그래요. 예. 나이 들면 근육이 빠져요. 그건 자연의 현상입니다. 나무가 이제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풍성하다 다 빠져갖고 앙상해지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 근육이 빠지잖아요. 예, 그럼 건강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저도 요즘에 다시 근육을 만들겠다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육을 만드는 건요, 예, 꾸준한 운동이지, 이게 진짜 자세 제대로 잡아야 된다. 예, 그거는 잘하는 사람 얘기고, 예, 잘하는 사람 얘기고, 그냥 뛰라고 하는데 10분 뛰다가 헥헥거리고 포기. 그럼 그 다음날 가기 싫어요. 왜? 숨이 차잖아. 여러분, 10분 뛰는 것도 죽을 맛인데 그 다음날 가서 운동하고 싶어? 못해요. 절대. 가기 싫어. 일어나기도 싫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보세요. 푸시업을 무릎 대고 해보세요. 아니면 벽에다 대고 이렇게. 요걸 해보세요. 예. 경사진데 대고. 식탁 모서리 같은데. 이거 100개 해보세요. 그리고 100개 했다 자랑을 하세요. 주변에다가. 나 오늘 100개 했다. 매일매일 100개 했다. 100개 숫자 뿌듯하지 않아요? 내가 100개를 했다는 거? 100개 해보세요. 요거 100개 됩니다. 여러분. 예. 요거 암만 힘없어도 100개 됩니다. 10개 하시고 쉬세요. 물도 마시고 쉬세요. 또 10개 하시고. 100개 한꺼번에 못하면, 예, 오전, 오후 나눠서 100개 채우세요. 무조건 100개만 채우세요. 무조건 100개만 채워보세요. 힘이 생겨요. 그게 운동이 되는 겁니다. 스쿼트도 마찬가지고요. 헬스장 가갖고 막 이거 땡기고 막 이렇게 해야지 운동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요거 운동만 해도 충분해요. 지금 몸 만들어서 뭐 하려고? 이소룡 하려고? 아니잖아요, 우리. 예. 진짜 어디, 대회 나가요? 육체미 대회 나와요? 예. 아니잖아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꾸준히 운동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술래잡기를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으니 싫으니 하더라도 한 달, 열흘 동안 걷잖아요. 그럼 걷는 습관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술래잡기를 가실 수 있으면 가시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 부자인 분들. 그리고 운동하는데 시간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많으시잖아요. 예, 한 2시간, 3시간 운동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술래잡기를 걸으면 좋은 게 뭐냐면 비포장도래요. 예, 산도 중간에 몇 개 있는데 그거 2-3개 빼놓고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오솔길이에요. 그냥 돌멩이 적당히 있고 자갈 적당히 있고 이런 오솔길인데 그런 데를 다녀야지 뇌 신경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걷기도 트레드밀, 그러니까 러닝머신 걷는 것보다 바깥에 걷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은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라스베가스라는 특성 때문에 집에서 걸어요.
집에서 1시간 반, 예, 최소 이 정도 걷습니다. 그럼 하루에 한 4마일 이상을 걸어요. 최소 4마일, 4.5마일 정도 걷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걸어도 좋은 건 뭐 어디냐면, 이 포장된 시멘트 바닥 걷는 것보다 좀 비포장이죠. 흙길. 예. 그래서 공원 같은 데 가서 걸으면 좋고, 집 바로 옆에 공원이 있으면 뭐, 그거 금상첨화죠. 예. 뭐, 그거는 뭐, 여러분 복 받으신 거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냥 빨리 걷지 마시고, 천천히 1시간, 최소 1시간, 이렇게 걸어보세요. 그렇게 걸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뛸 수가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푸시업을 하면 100개를 걷더니 했어요. 한참 운동할 때는 손가락 2개로도 푸시업을 막 10개씩 하고 그랬어요. 예. 막 그때는 이제 젊은 호기에 막 이렇게 손가락 3개를 하다가 2개를 하고 막 이런 거 같은 거 하고, 지금은 하면 손가락 부러집니다. 예. 그때와 지금과 힘든 게 뭘까? 예. 물론 젊었을 때 비해서 몸무게가 한 20kg가 늘었죠. 그러니까 20kg면 여러분 무게가 그게 얼마나 무거운 거냐면 집에 5갤런짜리 물통 있죠. 이만한 파란 물통 영차고 들어 올리는 거. 그게 20kg가 안 돼요. 그게 19kg예요. 제가 20kg가 젊었을 때 30대 비해서 20kg 늘었다 그러면 제가 그 5갤런짜리 물통을 몸에다가 24시간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매달고 이 지금 푸시업을 그렇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턱걸이 야, 한 2개 하면 땡이야. 턱걸이도 그래도 한 20개는 했었거든. 못해요. 그래서 이제 푸시업을 하는데 이 푸시업을 다시 시작하니까 한 5개 하니까 팔이 후달리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대고 푸시업을 합니다. 하루에 100개씩. 근데 무릎 대고 푸시업 한 지 지금 한 달 됐어요. 한 달 돼 갖고 제가 이제 어저께는 그냥 푸시업을 해봤어요. 그냥 푸시업 하니까 한 15개를 하는 거야, 이제. 무난하게. 한 달 사이에 늘었죠? 5개밖에 못 했는데 15개를. 그러니까 이게 무릎 대고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앞으로 한 서너 달 지나고 뭐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제가 또 그 사이 몸무게가 빠질 거 아닙니까? 몸무게 빠지면 더 편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푸시업을 갖다 그냥 맨손 푸시업도 50개, 예, 100개 뭐 이렇게 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제 방식이에요. 저는 트레드밀을 하는 이유는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를 보면서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해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보편적으로 이제 한 1시간 혹은 1시간 반짜리 프로그램, 예, 이런 걸 보는데 드라마도 보고 뭐 예능 프로그램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꾸 나이가 들면 우리가 뭐랄까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좀 너무 이른 나이일 수도 있지만 젊었을 때 비해서 이제 인생에 남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멍 때리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시간이 제일 아까운 거예요. 제일 아까운데 보면 재밌잖아요. 넷플릭스 같은데 뭐 무슨 드라마를 보든 예능을 보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룰을 정한 게 트레드밀 위에 있을 때만 꼭 그걸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렇게 정해갖고 처음에는 이제 뭐 젊은 남녀들 이제 뭐 미팅 해주는, 예, 솔로 지옥이라는 프로그램 보는데 젊은 친구들 뭐 우리 아이들, 예, 우리 아들 딸 나이 애들인데 몸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좀 이게 뭐랄까 모티베이션, 예, 동기부여를 좀 받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좀 운동하고 요즘엔 또 사극도 보면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번 편이 끝났어. 너무 흥미진진해. 다음 편 앞에 부분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10분, 20분 운동을 더 해요. 그래서 저는 라스베가스는 트레드밀을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도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 바깥에 공원 가서 운동을 하면 좋은데 공원 가서 운동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요. 제가 지금 이제 뭐 와이프가 지금 한국에 있다가 뭐 미국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있으면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나가면 저희 집사람과 저랑 공원을 꽤 많이 다닙니다. 한 1시간씩 다녀요. 옆에 동네까지 쭉 갔다 와요. 우리 장모님 집 있는 데까지 쭉 갔다 오면 뭐 장모님이 놀라셔요. 이 먼 데까지 어떻게 왔냐고. 걸어왔다고. 갈 때 차 타고 가라고. 아니, 운동하러 온 거니까 우리 걸어가야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쭉 다닙니다. 근데 이제 혼자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혼자 있으니까 운동을 안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저도 이제 혼자서 이제 공원 가는 게 쉽지 않죠. 달리기 조깅을 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좀 달라요. 예, 그건 뭐 옆에 살면 얘기할 틈이 없으니까 조깅만 한 30분, 예, 빡세게 한다 뭐 이러면 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날씨가 조깅할 날씨는 아니고, 저도 이제 좀 날씨가 라스베가스 좀 시원해지면 공원 가서 조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깅은 제 취미가 아니에요, 솔직히. 예. 왜냐하면 30분 동안 너무 지겨워. 예. 그리고 조깅을 할 때 그나마 덜 지겨우려면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음악을 들으려면 찾길가에 있는 데서 조깅하면 절대 안 되겠죠. 예, 위험하죠.
그러니까 절대 공원 같은 데 안에서 조깅을 해야 됩니다. 예, 큰 공원에서 공원 몇 바퀴를 돈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깅해야지 그냥 귀에다 이어폰 끼고, 예, 그다음에 횡단보도도 뛰어다니면서, 그다음에 신호등 걸려있으면 그 앞에서 막 뛰면서 이런 젊은 친구들인데, 저는 그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대처를 못해요. 길에 차가 있으면. 그래서 저는 도시 안에서는 이어폰 끼고 하는 걸 별로 이제 원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공원 같은데, 이런 데 가서는 이제 좀 조깅을 하면 좋고, 빨리 뛰는 게 체질이 맞는 사람이 있고, 빨리 뛰는 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자전거를 탈 때도 그랬는데 자전거도 빨리 달리는 자전거보다 장거리 자전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LA에서 샌디에고까지 1년에 한 8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장거리 자전거 한 8시간, 10시간씩 자전거 타는 건 잘해요. 제가 그 지구력은 좋아요. 근데 빨리 하고 막 이런 건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조깅보다는 걷는 건데 저도 이제 지금 한 절반 정도 은퇴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 부자니까 그나마 좀, 예, 시간 부자니까 가능한 게 뭐냐? 그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걷는 거. 예, 세워라 내워라 걷는 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넷플릭스도 보면서 걸으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검도는 33년 전에 시작했는데 솔직히 검도만 한 총 시간 따지면 한 그 절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뭐 한 15년, 뭐 한 16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지난 한 7년 동안도 안 했죠. 예, 그 중간에도 몇 년 동안 안 했죠. 한 5, 6년 이상 안 했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검도만 한 시간은 그렇게 오래가 안 되는데, 검도를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운동을 할 때 목표가 있으면 좋아요. 목표가 있으면 좋은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한국 넷플릭스만 나와요. 저는 이제 한국 넷플릭스를 신청해갖고, 맵고 뜨겁게라는 중국 영화가 있었어요. 예, 맵고 뜨겁게, 한국 제목은 그건데, 예, 영어 제목은 YOLO예요. YOLO, You Only Live once라고,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산다, 뭐 그 뜻의 준말이죠. 예, 거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 여자가 있는데 그 주인공 여자가 이제 중국에서는 꽤 유명한 희극 배우래요. 예, 한국에는 잘 안 알려졌는데 희극 배우고, 그 여자분이 감독도 하고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인데, 그 여자분이 처음에 나왔을 때 105kg예요. 중국은 이제 근으로 얘기합니다. 210근이에요. 예, 210근. 예. 그래서 두 군이, 그러니까 중국은 한 근이 500g이에요. 그러니까 두 군이면 1kg입니다. 210근인데, 이렇게 뚱뚱한 여자가 대학교 졸업하고 와서 취직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그냥 부모한테 빈대부터 갖고 살고 막 이렇게 게으른 여자로 나오다가 남자친구한테도 깨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박싱의 코치를 만나게 됐는데, 박싱 코치랑 사랑에 빠졌는데 박싱 코치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남자한테 헌신하다가 또 버림당하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충격 먹고 나도 박싱을 해보자 그래서 박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진짜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영화도 재밌어요. 예,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그 주인공 여배우 있죠. 리장인가? 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여배우가 105kg였잖아요. 11개월 동안 몸무게를 50kg 뺍니다. 영화 끝날 때는 55kg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뭐냐면 여자가 신을 입고 박싱에 가서 운동을 하고 박싱을 배우고 줄넘기를 하고 역기를 들고 막 하여튼 그 운동하는 거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걸 11개월 동안 진짜 리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도박이지. 만약 그 여자가 11개월 동안 50kg를 못 뺐다, 그러면 영화는 망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11개월 동안 뽑았어요. 예, 물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11개월 동안 50kg를 뺐다. 100파운드가 넘게 뺐다. 한 120파운드 뺀 거죠. 예, 11개월 동안 120파운드 뺀다.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근데 이 여자 이제 감독이자, 예, 주연 배우, 네, 이분은 그 영화 스토리가 원래 그거예요. 원래 원작은 일본 영화였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중국판으로 각색했다고 합니다.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일본에서는 이제 백엔의 사랑이라는, 백엔샤베이라는 여자, 백엔의 사랑이라는 영화인데, 그 스토리를 이제 조금 중국식 각색해서 이 여자분이 나온 그 영화인데, 그 빠지는 과정이 나와요. 그 럭키 영화 주제가가 나오면서 박싱하면서 막 나오는데 진짜 변하는 게 보여요. 매달 몸 변하는 게. 나중에 영화가 다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면 날짜별로 나와요. 날짜별로 기록했던 거. 오늘은
몸무게가 얼마, 오늘은 얼마, 매달 며칠 얼마, 매달 며칠 얼마. 근데 중간에 중국말에 적혀 있어요. 뭐 아마 뭐 오늘은 갑자기 뭐 맛있는 걸 먹었다, 뭐 오늘은 뭐 갑자기 살이 더 많이 빠졌다, 뭐 이런 걸 적어놨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숫자는 보면 여러분이 좀 놀라실 거예요. 왜? 중국은 몸무게를 근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뭐 210에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10이에요. 예, 110근이에요. 그러니까 110근이면 이제 55kg입니다. 예, 그래서 55kg까지 뺐는데 마지막 장면에 그 여자분 복근이 쫙 나오는데 여자 복근 11자 딱 그러고 박싱 대회를 하러 나갔는데 등에 그냥 근육이 장난 아닙니다. 야 진짜 멋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대요. 예, 중국에서도 역사상 뭐 10몇인가 할 정도로 히트치고 중국 인구가 많잖아요. 1억 4천 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 1억 4천. 그러니까 한국의 블록버스랑은 뭐 급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분이 원래 유명했던 예, 뭐 희극 배우라니까 원래도 뭐 재력적으로 좀 있었겠지만 그걸로 또 돈방석에도 앉고, 예, 본인의 건강도 찾고, 뭐, 이런 진짜 인간 승리적인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혹시나, 예, 기회 되시면, 나중에 또 미국판 넷플릭스 나오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예, 그만큼 사람은 몸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예, 몸 바꾸면 인생이 바뀌고, 전 제일 안타까운 게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제 주변에 형님들, 누님들, 예, 이런 분들 중에서 건강에 신경 안 쓰신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그분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10만 불, 20만 불 쉽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도 많잖아요.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진짜 더 트레이너, 개인 퍼스널 트레이너, 영양사 이런 사람들 다 고용해갖고 저 이제 2달 만에 몸이 정상이 됐어요. 그럼 그런 분들 지금 다 그 문제야. 당뇨, 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문제 다 있어. 6개월만 열심히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정도로 재력을 버신 분들이면 그 정도 투지가 없을까? 저는 그렇게 인생, 예, 이 돈이 인생의 단아이지만 그렇게 재력을 번 분들도 참 인생 리스펙트 해요. 예.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의지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돈을 버신 분들이잖아.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 몸을 갖다가 살리는데 그런 의지가 없을까? 아마 모티베이션이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맵고 뜨겁게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 여자 배우는 그 영화의 상반 부분을 찍고 나서 중간중간 살을 빼면서 이제 살 빼는 과정도 영어로 찍죠. 예. 근데 하루에 평균 8시간씩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식이요법도 하고요. 하루에 8시간씩. 그러니까 8시간이면 아예 사람이 바뀌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했죠. 뭐 난 지금 이제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추성훈만큼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하루에 8시간, 10시간 운동하면 내가 1년 뒤에 추성훈 갖지 말라는 법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몸을 이제 뭐 그렇게 뭐 우락부락 만들고 싶은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너무 몸이 크면 이제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뭐 그런 유지하기도 힘들고 예, 그런 생각보다는 몸은 건강하게 하고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검도 대회에 나가서 한번 금메달을 목표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이제 50살 넘으면 이제 검도는 시니어 대회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검도는 체급이 없어요. 예, 키가 크든 작든 몸무게가 300파운드든 100파운드든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이 붙습니다. 유단자는 다 똑같이 대회에 붙어요. 18세 이상부터 49살까지는 다 똑같이 붙는데 이제 50살 넘어가면 이제 젊은 친구들 하다가 자빠지고 다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상 위험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제가 젊었을 때는 50세 이상들 시니어 대회 하는 거 보면 이제 거기도 나오는 분들도 많이 없어 솔직히 경쟁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제 50대 이상 시니어 나오면 저는 거기서는 젊은 편이잖아요. 5살이에요 5살 거기서는. 예, 50세 이상 시니어부에서 이제 저는 5살 이제 신병이기 때문에 예,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거기서 한번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일 재밌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건강을 버는 시간이 제일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 돈은 내 맘대로 안 벌려도요, 건강은 내 맘대로 벌릴 수가 있어요. 예, 건강을 버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이 싫은 건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다이어트 방법도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여러분께 어울리는 다이어트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법도 여러분한테 맞는 운동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야채 같은 거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골고루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운동도, 유산소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 뭐 살 빠진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좀 더 구체화 시키면, 야,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가? 이것도 더 느끼는 바가 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은퇴하시고 경제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는 분들은 저는 꼭 그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본인 몸에 들어가는 거는 가장 좋은 재료만 넣으십시오. 몸에. 가장 좋은 재료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 몸 투자에 절대 돈 아끼지 마십시오. 그게 훨씬 쌉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내가 1년 동안 한 10만 불을 들여서 내가 트레이너도 고용하고 영양사도 고용하고 그랬고, 내 몸을 잘 만들겠다. 좋아요. 10만 불 들였어요. 아까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병원 한번 실려가 봐요. 10만 불이 대순가. 아니죠. 절대 안 그렇죠. 그리고 돈이 문제예요?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절대 아니죠. 예.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하시고, 투자를 못한다. 나 그만큼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예. 운동해도 돼요. 예. 큰 돈 안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뭐 특별히 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 예. 아침에 그 건강 보조 프로틴 파우더 음료수 같은 거, 예. 이런 같은 거 한 달에 한 돈 100불? 예. 두 장비 한 돈 100불? 예. 그리고 운동은 전 다 집에서 합니다. 예. 트레드밀 같은 거, 푸시업 같은 거, 예. 뭐 전 짐에 가서 운동 안 해요. 예. 왜냐면 짐까지 가는 거, 제가 잘 성격이 알아요. 짐까지 가면 그게 귀찮아서 안 가요. 이것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운전 좋아하시는 분 있고 저는 운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짐까지 걸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못 걸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안 갑니다. 한국 같으면 걸어갈 수 있는 데 있으면 갈 텐데 미국 같으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인의 호불호를 잘 파악해서 하시면 여러분은 건강 부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한 거 중요하죠. 예, 메디칼, 메디케어, 뭐 롱텀 케어. 예. 왜 아플 때 대비할 것만 지금 걱정하고 계세요? 예, 안 아플 방법을 미리 만드는 게 낫잖아요. 예. 그거 요거하고 똑같아요. 돈을 빨리 벌 궁리를 해야지 젊었을 때. 돈 없으면 어디서 돈 꿀까? 이 궁리부터 하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한 30살짜리 청년이 내가 돈을 못 벌었고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돈 꿀까? 이국님만 하고 앉았어. 그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아니, 젊은 나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까? 이국리 해야죠.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돈 벌 나이, 30대는 돈 벌 나이지만 이제 60대, 네, 70대 이거는 돈 벌 나이가 아니에요. 예. 건강을 벌 나이입니다. 건강을 벌 나이에서 어떻게 하면 아팠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궁리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아파질까? 궁리해야 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예. 다른 정보도 우선 필요하죠. 우리가 만약을 위해서.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말이라서 건강해지자. 네. 이런 의미로 오늘 또 주제를 해봤습니다. 생각이라 또 이렇게 뭐 그냥 앉아서 그냥 혼자서 막 떠드는 것도 나름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